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 진행을 맡은 조아진입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모시고 올해 달라지는 정책과 전북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이 전국의 유치원과 이 초중 고등학교까지 개학이 3월 9일로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는데요. 이 전북교육청에서도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시죠? 네, 이미 정부에서 대책 내기 전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비상대책반을 설치해서 운영해 왔고요. 네.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격상을 했죠. 대책반장을 그동안에 부교육감이 하다가 교육감인 제가 대책반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큰 차이는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교육감이 대책반장이 아니라고 해서 보고를 안 받고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 보고받고 지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 여기에 대한 대처를 정확하게 기민하게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되거든요. 공포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실제는 그 정도가 아닌데 지레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걸 더 힘들게 만드는 거. 그래서 공포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추가해 주십시오라고. 최근에 가정통신문에 한 가지 더 붙인 게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찬 음식을 먹이지 마십시오.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합니다. 원래 전북교육청 계획은 3월 2일에 개학하는 거였습니다. 유치원 개원하고 또 학교 다 개학하는 것이었는데 정부에서 저런 대책을 내놓으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가야 되겠죠. 네. 가능하다면 개학 연기는 이것으로 좀 마치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아이들에게 생활의 기본 수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손 씻는 것, 네. 그리고 기침 예절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를 나누고 볼 때 이걸 가장 체계적으로 교육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겠냐 하는 겁니다. 네. 학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발상을 해보면 학교는 아이들이 모이면 불안한 곳이다. 그게 아니라 학교는 아이들이 모여도 안전한 곳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학교는 모이면 위험한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해서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학생들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올해로 전북교육을 이끌어 오신 지 10년 차가 됐습니다. 지난 소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2011년에 전북교육청이 최초로 혁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맨 처음에 혁신학교 그 대열에 들어갔던 학교 중에 하나가 정읍수곡초등학교입니다. 네. 지금 정읍수곡초등학교가 갖고 있는 그 성과, 네임밸류 이것은 전국적인 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학교로 성장했거든요. 네. 수곡초 한 군데만 성장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정읍에 있는 학교들 거기에 나비의 날개 효과처럼 계속 퍼진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과 지금의 정읍 교육은 굉장히 달라진 거죠. 저랑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나운서께서 그 자리에서 진행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늘 생각하는 게 이게 있을 겁니다. 이 일이 참 좋아, 보람이 있어. 저는 교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 교사를 하게 돼서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답지, 이렇게 보람이 있지. 그러니까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의 보람.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 가서 이렇게 배우기만 하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배운 것이 그냥 시험 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밖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배움. 그래서 아이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갖는 것.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혁신학교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올해로서 정확하게 10년째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네.
10년 차에 접어드시면서 뭐 혁신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직업 또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즐거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18세 선거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15 총선부터 만 18세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선거권을 갖게 됐는데 교육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8세 국민이죠. 정확하게는 학생이 아니라 국민이거든요. 네.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는 것은 18세 그 나이의 국민에게는 자신의 정책 활동 가능성이 확장된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폭 자체가 넓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 18세 국민에게도 새로운 기회, 대한민국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라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 18세 국민들 중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로 고3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거권, 그 민주주의의 본질적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이 선거권을 어떻게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선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전부터 이런 걸 해오기는 해왔습니다. 네. 이제 학교 자치라는 이름으로 해왔거든요. 이미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생회를 자체 운영하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 훈련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면 되시고 지금 선거 교육을 지금 시킨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더 그렇구나. 본격적으로 더 네. 체계적으로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선거 후보자들이 또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는 원래 이제 헌법학자 출신인데요. 네. 그 선거권이 투표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투표권은 선거권 속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선거 운동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유권자 운동의 자유도 있는 것이다. 투표권도 있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현행 선거법이 작년에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딱 하나만 고친 겁니다. 네. 선거에 현재 18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만 한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여러 가지 해석 지침을 내고 있는데 그게 또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감으로서는 이거 어떻게 좀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그렇죠. 때는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나 교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제가 이제 해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호별 방문 금지 아시죠? 네. 그럼 학교가 호냐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공직선거법 조항을 보면 학교가 호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학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교실을 다닐 때 2개 이상의 교실을 연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념 이해되십니까? 네. 2개 이상의 교실을 연속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연속적이 아닌 거냐? 네. 되게 네네. 애매모호한데요. 네, 그러니까 네. 해석의 여지를 낳는 이 정도로 중앙선관위도 명확하게 못 내는 이런 거잖아요. 네. 재형 법정주의 아시죠? 네. 이 학생 선거법 위반해서 처벌해야 되겠어. 근데 그 학생이 한 행위가 정확하게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은 선관위 해석대로 믿었단 말이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받으라고 해.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네, 올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선관위가 해석을 하면서도 다만 학교장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또 이걸 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학교장들이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근데 혼자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학교 다니면서 판단하고 어려운 것은 또 도교육청이 감당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또 지금 교육감님이 헌법학자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선거권 연령은 또 몇 살까지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선거권 연령은 지금 국제적으로는 18세가 가장 많아요. 네. 근데 18세가 그냥 18세가 아니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있잖아요. 네. 거기 제 1조가 차일드 어린이란 18세 미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under 18 years old 이렇게. 그러니까 만 18세면은 거기는 차일드가 아니고 어덜트 어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제약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 선거권자가 선거권자인데 당신은 학생이니까 이거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네. 특히 유권자가 학생일 경우에 예외를 너무 남발해가지고 도대체 선거권 자체가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지난 6일이죠. 이 18세 유권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포함한 이 청소년들의 모의 투표를 불허했습니다. 네. 이 선관위가 되려 교육 현장에 선거 운동을 또 위축시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신 겁니다. 네, 지금 미국, 유럽 거의 모든 나라가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 교육을 시킵니다. 네, 정치 교육, 선거 교육 시키고 그리고 모의 투표합니다. 네, 올해 미국 대선 있죠, 대통령 선거. 네. 미국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투표합니다. 초등학생까지. 네, 네. 나는 트럼프가 좋아, 나는 샌더스가 좋아 이런 식으로 투표합니다. 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이상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선관위의 해석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지나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선관위가 또 어른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현명하다. 교육감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또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모의 투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또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판단이 또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거권 속에는 투표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로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 유권자로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률로 막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지침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하는 것이죠.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정확하게 법률로 국회가 만든 법률로 해야 되는 것이지 선관위의 그런 지침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런 식으로 모처럼 정말 몇십 년 만에 18세가 선거권 행사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울타리를 자꾸 치게 되면 네. 그 의미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법 해석에 따라서는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선관위의 지침으로 이런 네네. 결정을 내려서 좀 아쉽다는 평가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한편에서는 또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또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정치인들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북 교육에 좀 달라지는 정책이 있다고 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가 이 기후 위기에 따른 또 환경 교육인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 아메리카 원주민 격언 중에 하나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늘을 당신의 아버지로, 땅을 당신의 어머니로, 네.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당신의 형제 자매로 여겨라. 인도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그때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것을 공급하지만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에 충분한 것을 공급하지는 않는다.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각종 전염병, 그 발원지는 어디냐? 마하트마 간디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 인간의 탐욕이고요. 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그 속담을 빌린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치부를 하지 않았다. 네. 그것이 바로 발원지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냥 이론적인 환경교육 이것보다도 체험 위주의 환경교육을 시켜주는 것, 네. 그리고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이 사제 동행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 이제 환경 현장을 가서 보는 것이죠. 네. 이게 어떻게 돼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또 이제 교사들도 환경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 그 삶 속에 환경 마인드가 그대로 이렇게 침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런 것처럼 사실 환경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앞으로 또 다가올 다양한 질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예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제가 말씀드리죠. 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들어온다 막자 이게 이제 방어적인 거죠. 이게 네. 방어적 대응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건데 그럼 대비를 해야지 공격적인 대응이 있을 겁니다. 이 공격적 대응의 핵심은 면역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번에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이들 잠 잘 재우고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 더 잘해주고 더 잘 먹이고 그리고 막 뛰어놀게 해라. 아이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 위축이 되고 위축되면서 오히려 안 걸릴 병도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생물학적 면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 이걸 저는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최근에 1년에 쭉 이어지고 있는 이 대비책이 바로 이런 선을 타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정신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게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환경뿐만 아니라 또 인권과 평화교육이죠. 이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하셨고 또 혐오 표현 대신에 존중의 말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쓰는 지금 혐오적인 표현과 또 차별적인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 중에 가장 큰 것은 차별로 인한 불쾌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저 차별을 많이 당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네. 겪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겪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그 서울에서 하숙할 때 그 하숙집 할머니께서 그러세요. 네. 김구는 고향이 어디야? 그래서 전라도입니다. 그러더니 딱 첫 마디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왜 전라도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전라도일 리가 없지. 어디가 전라도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 근데 그분은 이북 출신이거든요. 네. 북한 출신인데 이런 것이 바로 전라도에 태어났냐 아니면 경기도에 태어났냐 이것은 차이일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차이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줘버리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깎아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 공동체가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그 안 좋은 그 혐오스러운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SNS 시대에 이런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삶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4개 교육청이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 경기, 전북, 광주. 그래서 그때 우리 전북교육청 하나 슬로건을 내라고 해서 혐오 표현, 존중 표현으로 혐오 표현을 몰아내자 이걸 그냥 슬로건을 했습니다. 존중 표현을 하자. 그런데요, 뭐든지 보면 그 뿌리가 있거든요. 물에 처음 샘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그 혐오 표현,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어른들 입이거든요. 그렇죠. 어른들이 이렇게 뱉어내거든요.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SNS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부터 반성하는, 그래서 고개 숙이고 정말 내 입에서 혐오 표현을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이랬다는 겁니다. 교실에서 너희들이 쓰는 표현, 혐오 표현하면 다 써봐. 쭉 썼대요. 아이들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들 입에서 저렇게 많은 것이 나왔어? 그러면서 해결했네요. 때로는 이제 교육 연극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어른들부터 혐오 표현을 지양하고 또 이런 존중의 말을 씀으로써 아이들이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또 이 그간 교육감님께서는 교육 자치를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교육 자치의 실현 지금 어디까지 왔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많이 왔지만 아직은 다 온 게 아닙니다. 네. 이거 미완성이고요. 영원히 미완성이겠죠. 자치는 스스로 통치한다는 거죠. 제가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4학년 대상으로 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치는 두 글자인데 원래는 이게 네 글자거든요.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였는데 네. 이 네 글자가 뭘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학생 손을 들더니 네 그러더니 자기 통치로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자치가 어떤 단어의 줄임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른들 몰라요.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아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 말씀이 저희도 몰랐어요. 이게 자기 통치거든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누가 시키고 주문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내 일은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진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걸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이 날마다 교장선생님에 전화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죠. 그러면 교장님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럼 당신이 교장하시지 그러면.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감이 교장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고 또 교장이 교사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고 이거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아이들도 시켜서 하는 일보다 스스로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 공동체가 그런 것 같아요. 신뢰하고 맡기면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것이 나오는데 계속 지시하고 하게 되면 창의적인 것은 안 나오고 네. 계속 반복적인 일만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게 학교 자체의 핵심입니다. 네, 정말 학교 자체의 핵심일 수 있는 자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지난해 전북 교육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해에 이 사학비리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러한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실까요? 우리 도교육청이 감사를 해서 사립학교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은 파면해 주세요. 이 사람 해임해 주세요. 이 사람 정직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가 그대로 무시해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사립학교법이에요. 네. 사립학교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립학교 교육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사립학교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작년에 전주에서 사학법인 큰 사건 한번 터졌잖아요. 그것은 전라북도 교육청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전북교육청이 감사를 쭉 진행을 했죠. 내부 고발을 단서로 해서 했는데 한 달 정도 감사했더니 겨우 50% 진척이 생긴 거예요. 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거 다 하려면 한 달은 더 걸릴 건데 그러다가 증거인멸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그 기록을 검찰에 넘긴 겁니다. 네. 검찰은 강제수사권이 있거든요. 네. 그래 바로 강제수사 들어가면서 다 드러난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네,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네. 검찰에 넘기셨군요. 네, 그래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회 구성을 요청했고 거기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임시이사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육감님 벌써 이슈 토크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자녀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가장 잘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는 위험한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우리 아이들 단 한 명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올 한해 전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